11-3강 양자수와 오비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자수의 종류와 각각의 양자수가 오비탈에 무엇을 결정짓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주양자수 n은 오비탈의 에너지와 크기 결정. n은 1부터 시작해서 2, 3, 4... 자연수가 될 수 있다. 부양자수 l은 오비탈의 모양 결정. L은 0부터 1, 2, 3... n-1까지 n개 존재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양자수 ml은 오비탈의 방향, 배양이라고도 합니다. 방향 결정. ml은 -l부터 -1, 0, +1, l까지 2l 플러스 1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이건 뭐지? 했을 거예요. 이전 강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처럼 적어버렸죠?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언급할 거예요. 무턱대고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혼합해서 서술해 놓고 보면 어려워 보입니다. 막 외워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왜 이런 공식 같은 제약 조건들이 나왔느냐? 각각의 양자수들은 모든 수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자수로 사용 가능한 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양자수들은 재밌는 게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양자수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 양자수가 결정되면 존재 가능한 부양자수가 결정됩니다. 부양자수가 결정되면 또 존재 가능한 자기 양자수가 정해집니다. 다시 11-2강에서 사용했던 비유를 잠깐 이용하면 제가 방을 예약한다고 했었잖아요. 나에겐 5성급 호텔은 무리였어. 아쉽지만 1성급 호텔을 예약해야겠다. 제가 1성급 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방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저는 30층에 100평짜리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에 그런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호텔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30평 이하로만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시다. 호텔의 등급을 나타내는 수를 결정하는 순간 나머지 방을 설명하는 숫자들이 일부가 제한되고 가능한 수들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비탈로 올까요? 전자가 들어갈 방, 오비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양자수가 결정되는 순간 가능한 부양자수가 정해지고요. 부양자수가 정해지는 순간 가능한 자기양자수가 정해집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우선 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깨끗하게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주양자수 n은 1부터 가능하다고 했죠?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전자가 들어갈 방의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부양자수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양자수가 1일 때는 가능한 부양자수는 0, 하나뿐입니다. 즉 S오비탈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주양자수 n이 2일 때는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부양자수가 0 그리고 1도 가능해요. 즉 S오비탈, P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양자수 n이 3일 때는 부양자수가 0, 1, 2가 가능합니다. 이제 규칙성이 보인가요? 그럼 주양자수가 7일 때는요? 0, 1, 2, 3, 6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6은 7-1이죠? 여기 n-1까지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나요? 뭔가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양자수가 n일 때 n개의 부양자수가 존재한다는 말. 이 말은 주양자수가 1일 때 부양자수 0, 1개. 주양자수가 2일 때 부양자수 0, 1, 2개 가능. 주양자수가 3일 때 부양자수 0, 1, 2, 3개 가능. 1일 때 1개, 2일 때 2개, 3일 때 3개, n일 때 n개. 이 말의 의미도 이해되나요? 보의 원자 모형 타입을 잠시 빌려와서 이미지화 시켜볼게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 껍질 n이 1, n이 2, n이 3. n이 1일 때 가능한 오비탈은 s오비탈 한 종류. n이 2일 때 가능한 오비탈은 s,
p 오비탈 두 종류. n이 3일 때 가능한 오비탈은 s, p, d 오비탈 세 종류. 사실 전자 껍질 위에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존재하지는 않죠. 그냥 주양자수와 연결지어서 가능한 오비탈의 종류를 보기 쉽게 표현해 본 거예요. 특별히 과학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당연하고도 중요한 사실.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네요. 건물의 1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2층부터 지을 수 없잖아요.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은 s오비탈. 주양자수가 부양자수의 범위를 결정짓는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 부양자수가 자기양자수를 결정짓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기양자수는 무엇을 결정한다고 했죠? 오비탈의 방향. 자, 주양자수가 1입니다. 가능한 부양자수는 0, 하나죠. s오비탈. 그런데 s오비탈은 방향이 없어요. 공을 돌리고 돌려봤자 핵 주변에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오비탈은 방향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양자수도 딸랑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이때 자기양자수를 0으로 표현합니다. n이 2일 때 부양자수가 0도 있고 1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수가 1일 때, 즉 p오비탈일 때 이제는 오비탈의 방향이 의미가 있죠. p오비탈은 px, py, pz 세 가지 방향이 다른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크기와 모양은 같지만 방향만 다른 세 가지 오비탈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기양자수라고 했었죠. L이 1일 때 자기양자수는 기본이 되는 0을 기준으로 하여 두 개의 숫자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의 자기양자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px, 하나는 py, 하나는 pz 오비탈을 의미합니다. 그럼 L이 2일 때 d 오비탈이죠. 이때는 자기양자수가 두 개가 더 추가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의 배양이 다른 d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눈치챘나요? 자기양자수는 부양자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2개씩 더 늘어나죠. 지금 보니까 1, 3, 5. d 오비탈 다음에 오는 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몇 개일 것 같나요? 네, 7개입니다. 2개씩 증가해요. 한번 적어볼게요. L이 3일 때는 f 오비탈인데 2개의 자기양자수가 더 추가되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7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점점점, 플러스 L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양자수가 4개라고 했었는데 3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죠? 이제껏 언급하지 않았던 마지막 양자수, 스핀 양자수 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스핀이라는 단어 들으면 떠오르는 게 회전이죠. 돈다, 돌고 있다. 전자도 돌고 있답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도는 공전 말고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도는 회전. 그런데 회전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데 이렇게 회전할 때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었다면 반대로 회전하면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자, 자전, 자기장 이런 내용 역시 백그라운드 지식들이고요.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스핀 양자수에 대해서 이제 기억할 것들을 이야기할게요. 전자는 오비탈 안에서 2가지 스핀을 갖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 2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는 업스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운스핀. 앞으로 간단하게 화살표 기호로만 이 둘을 구분해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요.
업스핀, 다운스핀. 선생님, 양자수라고 했잖아요. 숫자로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숫자로. 그렇다면 스핀 양자수는 딱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오비탈이라는 방이 있다면 전자는 절대로 같은 스핀을 갖는 형태로 오비탈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자 하나가 업스핀으로 오비탈에 존재한다면 그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려면 다운스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비탈 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갔어요. 또 전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보세요. 같은 스핀의 전자는 오비탈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오비탈 안에 두 종류의 스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 둘 중에서 하나와 스핀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비탈 하나에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오비탈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렵니다. 보통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s, 2s, 2px. 여기 s와 p는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겠죠? 그렇죠? 오비탈의 모양입니다. 오비탈의 모양 앞에 붙는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 눈치채셨나요? 주양자수입니다. 오른쪽 아래 여기 첨자로 들어간 x는 오비탈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호의 오른쪽 위에는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전자 배치할 때 오비탈 안에 들어간 전자의 숫자를 이 위치에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특정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는지를 기호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미지화 시켜서 전자 껍질 모형에 추가해서 표현해 볼까요? 주양자 수가 1, 2, 3. 주양자 수가 1일 땐 s 오비탈만 가능하고 2일 땐 s, p 오비탈이 가능하죠. 주양자 수가 3일 때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비탈 기호에 주양자 수까지 표현한다면 1s 오비탈, 여기는 주양자 수가 2니까 2s, 2p 오비탈, 주양자 수가 3이면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 자기 양자수까지 생각하면 여기 2p 오비탈은 2px, 2py, 2pz 오비탈로 세분화되겠죠? 3p 오비탈도 마찬가지죠? 3px, 3py, 3pz 3개의 오비탈. d 오비탈은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d 오비탈의 배양이 5가지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 3d 오비탈은 방향이 다른 5가지의 d 오비탈이 존재하겠죠.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울 거예요. 뭐 3d xy, 3d 뭐뭐 이거 나와요. 그래서 d 오비탈은 5개의 오비탈로 세분화된다. 그러면 주 양자수가 1일 때 오비탈의 수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의 수는 1s 오비탈 딸랑 1개네요. 주양자수가 2일 때는 2s 오비탈 하나에 2p 오비탈 3개 하면 총 4개의 방, 4개의 오비탈이 존재 가능하고 주양자수가 3일 때는 하나, 그리고 p 오비탈 3개, 그리고 d 오비탈은 5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총 9개의 오비탈이 가능하겠군요. 여러분들 방향이 다른 이 3px, 3py 이 오비탈들은 각각 다른 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의 개수를 셀 때 세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비탈 하나당 전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주양자 수가 1인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비탈이 딸랑 하나니까 전자 2개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네, 2개입니다. 주양자 수가 2일 때는 오비탈이 4개였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의 수는 각 오비탈마다 2개씩 들어간다면 총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우리가 이제껏 배워왔었던, 무심코 그려왔었던 고의 원자 모형, 전자비치, 그리고 들었었던 옥텟 규칙이 여기서 수수께끼가 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2개가 들어가면 꽉 찬단다. 그래서 세 번째 전자부터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간단다. 이렇게 배워왔었죠. 그런데 두 번째 전자 껍질도 8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꽉 차서 안정하게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 주양자 수가 1일 때 전자가 2개, 주양자 수가 2일 때 최대 8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무심코 배웠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또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오비탈의 수가 총 9개입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각 방에 2개씩 들어가니 토탈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선생님, 옥텟 규칙은 8개면 꽉 찬다고 안정하게 된다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18개라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배우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느 참고 서적에나 나오는 표를 하나 그려서 정리할게요. 전자 껍질로 표현하면 원자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은 K 껍질, L 껍질, 그리고 M 껍질 이렇게 나가죠. 이때 주양자수는 K 껍질은 1, L 껍질은 2, 그리고 3. 주양자수가 1일 때는 S오비탈만 가능했죠? 오비탈의 종류는 주양자수가 2일 때는 S오비탈, P오비탈, 주양자수가 3일 때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그런데 그냥 S오비탈, P오비탈 이렇게 적지 말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주양자수까지 기호 앞에 붙여줘야겠죠. 따라서 1S 오비탈, 그리고 여기는 2S, 2P오비탈, 여기는 3S, 3P, 3D 오비탈. 우리가 부양자수를 바로 건너뛰고 오비탈의 종류를 먼저 적어버렸네요. 부양자수 L도 표현해보면 S오비탈은 부양자수 0, P오비탈은 1, D오비탈은 2. 자기양자수 ML은 S오비탈은 방향이 없으니 0, P오비탈은 3개의 방향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D오비탈은 5개의 방향.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오비탈의 수, S오비탈은 1개, P오비탈은 3개, D오비탈은 5개. 전자 껍질 단위로, 주양자수 단위로 구분해 놓으면 주양자수가 1일 때는 1개, 주양자수가 2일 때는 오비탈의 수 4개, n이 3일 때는 9개의 오비탈. 최대 수용 가능 전자수는 하나의 오비탈당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 2개, 8개,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개수나 혹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 숫자에 대해서는 일부 책에서는 공식으로 만들어서 적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수는 n의 제곱이다. 주양자수가 2이면 2의 제곱하면 4개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4개 있다. 주양자수가 3일 때는 3의 제곱하면 9가 되죠. 세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9개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 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비탈의 개수를 안다면 각 오비탈마다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오비탈의 수, 그러니까 n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해주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2n의 제곱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수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공식화해서 암기하기도 하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굳이 달달 외워야 하는 공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이 이 오비탈에 대한 내용 부분이 시간이 쫓기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야기하듯이 여기 표에 대한 내용을 쭉 백지에 써 내려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전자 껍질부터 출발해서 최대 수용 전자수까지 허공에 대고 설명하듯 쭉 이야기하면서 백지에 적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끝났냐고요? 아니요. 모의고사 문제 보기에 자주 나오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을 비교하는 것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내용을 위에 어디에서도 끼워 넣지 못했어요. 중간에 끼워 넣어도 되는데 차라리 다 배울 거 배우고 보는 게 더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자, 비교해 봅시다. S오비탈, P오비탈. 모양부터 비교해 보면 S오비탈은 공 모양, P오비탈은 R형 모양이죠. 가장 중요한 비교는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이 방향성이 있다, 없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S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원자 핵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 반지름 R에만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방향에 의존하지 않고 반지름 R에만 의존해요. 원자 핵을 중심으로 X축으로 R만큼 떨어진 곳이나 Y축으로 R만큼 혹은 Z축으로 R만큼 떨어진 위치, 어디든지 똑같이 R만큼 떨어진 위치라면 전자의 존재 확률은 모두 같다라는 말입니다. 방향이 변수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P오비탈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도 영향을 받고 방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서 PX오비탈과 PY오비탈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은 설명했으니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마지막 비교.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P오비탈은 주양자 수가 2인 n이 2일 때부터 존재 가능하죠. 1s 오비탈은 있지만 1p 오비탈은 존재한다, 안 한다? 1p 오비탈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자수와 오비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다음 강의까지 하고 기출문제 몇 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